올해 내년도에 현금을 잘 활용하면 정말 개인이 돈 벌기 쉽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장이라고 봅니다. 결론 아무도 못 내려줍니다. 제가 결론 내려드릴게요. 손절하시는 분 들어가세요. 그거 못하시면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은 제 주식 경력 30년으로 봤을 땐 그 어느 때보다도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2차전지 같은 경우 오늘도 이렇게 불을 뿜는데요. 네. 보면은 지난주에 네. 그 미국 IRA 세부 지침 발표. 네. 근데 뭐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 여기서 보니까 뭐 배터리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계기다. 막 이렇게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긍정적인 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이게 더 강화되느냐 아니면 나쁜 소식이 더 크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게임의 룰 자체가 다르다라고 봐요. 저는 만약에 우리 뜻대로 안 됐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었다라면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컸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물건을 만드는 생산 체계라든지 물건을 원재료를 갖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와야 되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악재가 된 거죠. 지금 IRA법은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하던 대로. 이게 호재일까요? 저는 그렇게 호재긴 호재죠. 악재라고 볼 건 없죠. 그렇지만 이게 뭐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미국의 의도대로 끌려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나마 원하는 것은 시간을 좀 벌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우리가 시간을 달라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시간을 벌었다라고 봐요. 미국도 지금 이번에 나온 것은 궁극적으로 2027년이라든지 2035년까지 다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도 지금 이제 미국에 공장을 좀 지어야 되고 오늘 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일부 뭐 소재 같은 경우 미국에 급하게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지어도 된다. 언젠간 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언젠간 지어야 되겠죠.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배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한 호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미국이란 나라 국익을 위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뉴스가 나왔죠. 일본과 손잡은 뉴스가 저는 이거보다 더 크다라고 봅니다. 일본과 미국은 FTA 미체결 국가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미국 통상부하고 주미 일본 대사를 불러가지고 두 사람 간의 통상협정을 맺었어요. 이건 FTA 체결도 아니고 IRA 법도 아니고 통상협정입니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2차전지 핵심 광물이라든지 제조, 생산에 대해서 무관세로 서로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나오는 광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산 광물을 쓰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일본하고는 이런 방법도 없이 그냥 손잡아버렸어요. 미국이 대통령이 갑자기 바뀐다라든지 아니면 정권이 갑자기 바뀐다라든지 아니면 뭐가 된다라면 내일 아침에 당장 법을 안 바꾼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 단지 지금 이제 한 고비를 잘 넘겼다라고 봐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주가가 밀리지 않는 요소는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새로운 트리거가 된다? 저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생태계가 미국 생태계에 빨려 들어간다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한테는 굉장히 악재일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그런 거 있죠. 지금 현재 일부 좀 비관론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정한 시각을 얘기한 비관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 주도하고 이제 유럽 주도, 전 세계 주도하고 있는 2차전지 생태계에 대해서 다 전부 다 지금 현재 투자를 하겠다라고 많은 기업들이 외치고 있는데 이 투자가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됐을 때 과연 수요가 따라올까? 투자 계획은 지금 나온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투자는 지금 내가 이만큼 증설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더하는 거니까 그건 나름대로 객관적인 거죠. 전기차는 판매될 것이다라는 각 어떤 뭐 기관들이 예측치죠. 근데 제가 차를 살려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돌아서갖고 전기차를 안 샀어. 석유차를 샀어. 그러면 그 통계치가 틀렸을 수도 있는 거죠. 투자는 투자대로 이루어지지만 이건 소비자의 선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무조건 열리는 시장?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열릴까요? 전 세계가 시장이 다 전기차로만 다닐까요? 전기차만 타야 되나요? 그럼 법이 있을까요? 왜 람보르기니는 전기차를 안 만들고 람보르기니는 왜 자동차 아니고 다 수동으로 만들까요? 그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를 안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편해서요. 일단 30분 이상 충전하는 거 일단 저는 귀찮고요. 그리고 저는 가끔 드라이브를 바람 쐬러 많이 다닙니다.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근데 드라이브를 딱 갔는데 충전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심리적으로 괴로울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기름이 바닥이라도
어디 가든지 그냥 기름 넣고 그냥 쑥 바람 쐬러 갔다 오거든요. 당일치기로 속초도 갔다 오는 놈인데. 그러니까 저하고는 컨셉이 안 맞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글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전기차만 끌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면은 그 소장님 그 2차 전지 말고 소장님께서 다른 것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거는 그러면 좀 보시는 게 있으세요? 아,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용달님이 질문지를 주셨을 거에 네. 좀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저한테 지금 1억이 있다라면 네. 그걸로 한번 좀 같이 가보죠. 네. 결국 이제 지금 1억이 있는 상태,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뭘 사야 되느냐라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지금 1억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여기 오면서 그 고민을 해봤어요. 1억 있다라면 전 지금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종목만 딱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현금만 정말요?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현금을 갖고 있는데 제가 1억이 있고 새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된다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0만 원씩 세 종목을 살 겁니다. 1,000만 원씩만. 하나는 전장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 미래 먹거리가 뭔지는 아직 저는 이제 2차 전지 안 돼요. 2차 전지가 됐던 먹어도 됐던. 근데 너무 그거 좀 높아. 기다릴 거예요. 지금 2차 전지는 사고 싶은 마음은 지금은 없어요. 이제 기다릴 거고. 하나는 지수 관련주 중에 코스피 낙폭 과대 업종 건설이 됐던 정말 통신이 됐던 너무 어이없이 그냥 빠져 있는 거. 이게 망하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10%는 그냥 사놓을 거예요. 어차피 지수가 올라오면 이것도 따라 올라올 거니까. 70%는 그냥 현금 갖고 있을 겁니다. 2분기에. 네. 근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새로운 업종들이 이렇게 바닥을 찍고 추세를 형성하면 그때 저는 치고 빠지기 식으로 할 거예요. 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 방법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일정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비중을 조절한다? 이건 펀드 매니저들에게 맞죠. 밀릴 때마다 산다? 이건 펀드 매니저들에게 맞죠. 개인에겐 특히 2022년 이후부터는 더욱더 그런 방법은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봐요. 오히려 발빠르게 매매하는 게 낫죠. LCC가 떴을 때 추세가 형성됐을 때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1, 20%, 20, 30% 먹고 빠져나와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지금 2차전지가 올라오는 거 확정이 됐을 땐 초기에 들어가가지고 현금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반만 들어갔다가 2차전지 갖고 뭐 끝까지 못 먹더라도 뭐 1, 20%라도 먹고 나왔으면 행복한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 보이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2차전지를 따라 산다? 저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고 다음 종목이 뭐냐?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금이 있으면 기회는 유리하죠. 지금 2차 전지가 1분기에 올라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왜 없죠? 그러면 다음에 뭐가 올라갈지 예상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근데 갑자기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2분기 때 그런 업종이 안 나올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럼 그때 가서 그거 사면 돼요. 확인되고 추세가 확인되고. 챗봇이라는 게 갑자기 터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나요? 그런 것처럼 저는 오히려 올해 내년도에 현금을 잘 활용하면 정말 개인이 돈 벌기 쉽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장이라고 봅니다. 대세 상승장에서는 대세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 사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2차 전지처럼 극명한 쏠림 현상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왕입니다. 왕. 뭐든지 살지 말지. 내가 확신 안 들면 안 사면 돼. 다음 종목 사면 돼. 괜히 지금 뭐 반도체 사서 물타기 해야 돼요. 플랫폼 사서 물타기 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거기에 물려가지고 거기 코끼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그냥 저는 냅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냅두시고 그냥 뭐 정리식으로 들어가시는 분 있으면 그냥 그대로 두고 나머지 여유자금 있으면 거기 물타기 말고 신선한 거 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도 갑자기 건설주들이 4, 5%씩 올랐어요. 지난 주만 해도 건설주들 오를 이유가 없었어요. 오늘도 올라가니까 이제 막 그 방송에 질문하니까 무슨 뭐 주택 지표가 바닥을 찍었다는 등 뭐 어쨌든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뚜렷하게 왜 올라가는지. 이게 만약에 이번 주 중반까지 올라간다면 추세 형성되고 건설주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온갖 뉴스들이 붙겠죠. 주택 지표가 바닥을 찝었다, 미부장이 뭐 어쨌다, 정부 정책 막 또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뉴스들이 부각되면 또 올라가겠죠. 그럼 편승에서 한 10% 먹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2020년과 2020년처럼 대세 상승기 뭐 그때는 그렇다 칩시다. 2021년과 2022년의 대세 하락기 이때는 매매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2023년처럼 바닥에는 어느 정도 지금 찍었다라고 보고 2,400이 안 깬다라면 정말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오히려 2020년보다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추세 추종을 하는 데 있어서 2차 전지는 조금 추세 추종에 그거 입각해서 들어가기에는 좀 너무 늦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추세 추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추세는 언제든지 깨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추세가 이게 지금 시작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확률론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변환될 확률이 일단 전 높다라고 봐요. 그러면 언젠지 몰라요. 내일 아침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어요. 네.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그러면 단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 있을 때 추세가 꺾였다라는 신호를 보여줘요. 그거는 지나고 나서 보여주지만 너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고점 대비해서 한 20% 빠진다라든지 아니면 뭐 21선을 타고 올라가던 21선이 깨진다라든지 아니면 추세선은 봉의 하단에 그리기 때문에 봉의 하단을 깨고 그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다. 그럴 때 손절하실 수 있는 분은 들어가세요. 근데 난 절대 그럴 때 손절 못해. 그 신호를 파악을 못해.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확률인데 네. 그 확률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분은 지금이라도 뛰어들어가면 돼요. 어제 샀어야 되는데 일주일 전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건 주식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평생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안 할 것 같죠? 나이 지금보다 뭐 한 10년 더 주식하면 안 할 것 같죠? 합니다. 그때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보고 있었었는데 일주일 전에 샀었어야 되는데 왜 못 사죠? 첫 번째 꺾이는 거 언제 꺾일지 모르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내가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컨트롤하는 건 뭐죠? 추세가 꺾인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추세가 꺾이는 거 파악이 됐을 때 과감하게 손절매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평생 일주일 전에 샀어야 되는데 어제 샀어야 되는데 의미 없는 소리만 계속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계속 증권회 다닐 때 HTS에 맨날 앉아가지고 그 HTS 호가 보니까 그거 켜놓고 맨날 요 시점에 샀어야 되는데 요 시점에 샀어야 맨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괴로워요. 근데 제가 딱 마음을 먹고 해봤어요. 모의매매부터 해봐가지고 소액으로 해봐가지고 손절하고 아니면 딱 돌아보고 주식을 하려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바꿔야 돼요. 미련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미련을 가지시면 주식과 성향이 안 맞다라고 봐요. 잊어버릴 때는 지난 건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미련 갖고 뭐 부부싸움 할 때 그렇잖아. 네가 10년 전에 뭐라 그랬는데 5년 전에 이런 성격이면 주식과 잘 안 어울려요. 10년 전에 5년 전의 성격에 그걸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다른 사람들의 역사를 보시면 돼요. 내가 한 잘못한 행동도 봐야 되지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튤립의 역사라든지 메타버스의 역사는 이걸 보셔야지. 내가 그때 봤었는데 삼성전자 내가 몰빵할 수 있었는데 그건 평생이에요. 그래서 결국 2차 전지를 지금 여러분들 사라 마라 결론 아무도 못 내려줍니다. 제가 결론 내려드릴게요. 손절하시는 분 들어가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달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손절하실 분 있으면 들어가세요. 그거 못하시면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은 제 주식 경력 30년으로 봤을 땐 그 어느 때보다도 빨간불이 많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빨간불을 다룰 수 있는 분들 지금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주위에. 그분은 매일 2차 전지 갖고 사고 팔고 합니다. 어떨 땐 손절도 하고요. 그분은 가능하죠. 꽃놀이 패고. 이렇게 좋은 장이 없죠. 근데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욕심 안 부려요. 제 나름대로 방식대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자신도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굳이 남들하고 같이 저는 해외여행을 가면 이게 제 성격인 것 같아요. 뭐 일본을 가더라도 우리나라 많은 이제 블로거분들이라든지 뭐 인스타에 나왔던 집들 안 갑니다. 그냥 한국 사람 엄대로 퍼그라들어요. 그러면 정말 좋은 맛집, 좋은 보석 같은 집들이 많아요. 아니 일본 가가지고 김치 주는 라면 집에 가서 왜 줄을 서요? 한국에서 저기 뭐 청담도만 가도 일본에서 직접 수입한 원자재 갖고 만드는 일본 라면에 김치 주고 여기서 먹으면 되지. 일본까지 가가지고 한국 김치 주는데 줄 서가지고 맛있다고 그런 오사카에 유명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슨 라면이라고. 거기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젊은 여성분들. 굳이 일본까지 가가지고 그거 왜 하나요? 정말 가가지고 꾸릿꾸릿한 냄새 나는 그런 라면 먹으러 일본 가는 거 아닌가요? 주식도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맛집이다 다른 사람이 올 때 그냥 일어나서 나오면 돼요. 그 아까 전장도 좋게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 전장은 왜 좋게 보시는 거예요? 전장에 대해서는 저는 몇 년째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리죠. 전장은 이게 전장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미래라고 봐요. 전기차도 전장, 뭐든지 전장에 대한 미래. 이런 것들을 장을 담그는 거예요, 정말.
남들이 관심 안 갈 때 장을 담그는 거죠. 전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상당히 단순화돼 있고 모든 게 다 전자장치로 돼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봐요. 이거는 전기차가 됐던 화석연료 자동차가 됐던 이 부분은 이제 우리의 미래다라는 거고 여기에 수많은 기술들이 또 양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장이 뭐 대장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기업인가요? 저는 뭐 항상 얘기하는 게 전장의 대장이라고 보면 LG전자라든지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현대그룹 내에서 전장을 맡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실적 체크를 근데 그들은 이게 한 사업부니까 워낙 그 덩치가 있는 회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걸 아이디어로 거기에 관련된 중소형주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금을 네. 한 70% 남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한 3천만 원으로만 네. 투자를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요. 3천만 원 박아두는 거고요. 네. 나머지 7천만 원 갖고는 타이밍을 종목을 보는 거예요. 종목을 그냥 제가 터틀 트레이딩이란 제 책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을 낸다라는 것은 제 매매 방식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작년 가을에 롯데관광개발을 사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롯데관광개발이 어느 순간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 롯데관광개발은 제 종목 풀 속에 있긴 있었어요.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이 풀 속에 그러니까 내 관심 종목군에 있긴 있었지만 사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카지노에 대한 얘기, 제주도에 대한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이게 주가가 차트가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는 추세가 형성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얘가 나한테 웃더라고요. 사달라고. 샀어요.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어부산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랐죠. 여러 가지 뭐 하나투어도 많이 올라가고 막 올라가는데 그만큼만 안 올랐어도 저한테 꽤 짭짤한 수익을 줬어요. 그거 팔아서 도쿄 갔다 왔고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진짜 1,000만 원을 지금 굉장히 기분 좋게 들고 있을 생각이에요. 어느 순간 제 종목 풀에 있는 종목 중에 누군가 웃을 거예요. 조만간. 전 그럼 덥석 사가지고 치고 빠지는 식의 게릴라식 전법. 타이밍을 노린다? 가능하겠느냐? 모든 주식은 타이밍을 노려요, 여러분. 가치 투자라 워렌 버핏이라고 지금 주식을 사려고 할 때 코카콜라 주식을 산다고 할 때 뭘 산다. 그 사는 게 타이밍 아닌가요? 저는 그건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물론 요거를 지금 요 100원에 사가지고 200원에 판다. 요건 아니고 그 시점이라는 것은 그 지금 현재 추세가 형성이 됐다? 그럼 그 타이밍이죠. 저는 재무제표를 안 본 것도 참 투자자로서 어폐가 있지만 재무제표 보시는 분이 차트를 안 본다라고 자랑삼아 얘기하는 것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전 재무제표를 통해서 주식을 셀렉트를 하고 그다음에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은 차트를 보고 하거든요. 윌리엄 오닐이 그랬고 아니 두 가지를 잘 이용하면 쓰라고 있는 건데 왜 우리는 참 우리 주식 시장에 있어서 제가 좀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는 차트 보시는 분들은 재무제표 필요 없다라고 그러고 재무제표를 극단적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극단론자들이죠. 재무제표를 보시는 분은 차트가 필요 없다라고. 물론 그것 때문에 돈을 버신다라면 저는 상관없지만 저는 왜 굳이 있는 걸 왜 안 쓸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고 저는 재무제표는 굉장히 세밀하게 봅니다. 근데 차트는 딱 몇 가지 안 봅니다. 봉, 이동평균선, 거래량, 추세 요것만 봅니다. 보조지표 하나도 안 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롯데관광개발이요. 그게 어떤 신호를 주신 거예요? 롯데관광개발이 네. 제주도에 카지노를 만들었는데 네. 만들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네. 2021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완공이 됐는데 누가 사람이 오겠습니까? 네. 사람이 안 오죠. 롯데관광개발 호텔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제주도 중문단지에 가보시면 중문단지에 이제 호텔들이 몇 개 있어요. 중문단지가 굉장히 오래된 그 제주도의 이제 초창기 거죠. 제일 끝에 있는 호텔이 그 옛날에 무슨 호텔이냐면 그걸 이제 롯데가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카지노를 만들었는데 했어요. 제주도에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제일 끝에 있다 보니까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만실이 된 거예요. 네. 예약 줄을 서고 호텔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좀 나기 시작했었죠. 근데 카지노는 제로죠. 매출이 제로죠. 근데 가을서부터 서울이라든지 인천 쪽에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파라다이스 입장에서 제일 먼저 8월달 매출이 한 달 사이에 2배가 늘었어요. 카지노는 일당 100이죠. 여행은 머리수죠. 여행사는 네. 카지노는 혼자 와가지고 100억씩 쓰고 갈 수 있어요. 마카오버기 와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뭐 디즈니 플러스에 나오는 그 필리핀 얘기 보면 그 호구 아저씨 300억 잃고 200억인가 잃고 가잖아요. 그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1,000만 원 갖고 얘기하니까 최민식 씨가 아이고 저래가지고는 일주일도 논다. 1,000만 원 갖고 일주일 노는 사람이 있고 그냥 와가지고 몇백억씩 쓰고 가는 사람이 있죠. 카지노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본 거죠.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면 야 이건 대박이겠다. 매출 제로에서 와가지고 매출이 이제 늘어난다. 그래서 저는 샀어요. 차트는 안 보시고요. 차트 이제 그거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가 바닥에 쫙 보면서 추세가 형성이 되니까 이거는 땡큐다. 펀드멘탈을 기반으로 재무제표가 이제 플러스가 날 것만 보이는데 흑자가 날 걸로 보이는데 차트가 바닥에서 딱 추세가 형성되는 초기 모양이 보인 거죠. 그럼 땡큐. 그러면서 저는 마음 먹었죠. 한 2년 기다려보지 뭐. 진짜요? 저는 그래요. 모든 주식을 들어갈 때 한 2년은 들어가 보지. 어. 그리고 딱 봤는데 추세가 쭉쭉쭉 그때 리오프닝이 오면서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올라가네. 근데 생각만큼 직항이 안 열리더라고요. 제주도에. 그래도 일단 기다려. 그러면서 막 횡보하는데 기다려.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렸죠. 그러다가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쭉 분출을 하고 꺾이는 순간 그래 이건 다 반영됐다. 치고 빠졌죠. 지금 제주도에 9개 노선에 16개 비행기가 뜹니다. 주로 중국. 중국 여러분들 오해 중에 하나가 중국 개별 관광객은 지금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이제 제주도 가면 이제 배팅을 하겠죠. 주가는 제가 판 거보다 지금 낮아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언젠간 또 살 겁니다. 이제 실적이 굉장히 크게 또 급폭증할 때 올 가을쯤 한번 또 눈여겨보든지 할 생각인데 그게 제 매매 방식이에요. 그 2년 정도는 내가 보유하겠다는 생각. 저는 모든 주식을 1년 내지 2년은 보유할 생각으로 들어가요. 그 대신 그게 생각보다 마음은 그렇게 먹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팍 폭등을 한다? 그럼 그냥 팔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모 방송에서 작년 봄에 LG전자 얘기를 했다가 주가가 이제 지속 빠지다가 지금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죠. 저는 이제 그때 LG전자 2년, 3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또 올라가겠죠. 네. 왜냐하면 주식은 이 가치 투자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2년 투자한다는 게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을 각오하고 그 기간 내에 이 주가가 반영을 빠르게 하면 빨리 나오는 것도 가치 투자자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테마주를 엮여가지고 그래서 한 달 새에 주가가 2배, 3배 올라갔다. 그럼 팔아야죠. 그걸 2년 동안 갖고 있는 건 그거는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방법인데 확률이 언제가 제일 높냐를 보고 그때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서로 내 뜻대로 안 움직였을 때 2, 3년 뒤에는 그래도 내 뜻대로 갈 것이다라는 확신 있는 주식만 제가 차트를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각오하고 그렇게 여유 자금을 가지고. 그래야 마음 편하지. 저 같은 경우 오늘 제가 HTS 몇 번 봤을 것 같습니까? 저 하루에 10번도 안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장이 끝나고 지금 웅달님하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장 중에 만약에 웅달님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종목이 많다. 종목의 비중이 높다. 근데 만약에 오늘 갑자기 지금 미국의 뉴스도 나오고 우리나라 뉴스가 주가 막 움직인다. 제가 여기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쯤에 핸드폰 펴놓고 눈은 계속 이걸 보고 있을걸요? 그러면 이 방송의 퀄리티가 좋을까요? 웅달님 볼 때 첫 수장 이거 뭐야? 놀러 왔어? 다음부터는 안 부르는 거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주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저조차 이런데 여러분들 직장에서 HTS 켜놓고 휴대폰 펴놓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많은 직장인들이 변비에 걸리죠.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서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5분, 10분 보게 되죠. 그러면 상사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좀 변비 걸려. 이렇게 애들로 되는 거죠. 그럼 직장에서 그거 모를까요? 저 사람 주식한다는 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옆에 있는 사람, 와이프랑 싸웠다, 했다. 모를 것 같아요?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면 다 알아요. 특히 주식?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얼마 먹었는데. 어느 순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친한 동료한테 얘기한 거 직장 내에 안 퍼질 것 같아요? 다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너무 그렇게 제가 이제 다시 본론 돌아오면 그렇게 조급하게 하셔서는 수익 내기도 힘들고 작은 변동성을 못 견디네요.